제 10포인트 상사 매매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사 매매는 뭐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진출된 영역이고요. 2024년도에는 상사 매매도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죠. 별표 두 개로 보겠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우리가 상행이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항으로 들어갔지만 독자적인 문제 영역이다. 67조부터 71조에 관한 조문을 잘 살펴보고요. 그걸 잘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조문 보겠습니다. 67조부터요.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요게 20년도에는 요게 네 문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면은요. 67조에 관한 내용, 68조에 관한 내용 섞어서 69조까지 거의 다 나오고, 그다음에 70조, 71조에 관한 문항은 이제 우리가 간혹가다 나오는 어떤 부분이긴 해도 뭐 어떤 걸 우리 선생님이 낼 거는 있잖아.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고르는 거니까. 67조부터 71조까지의 내용들을 모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공탁 내지는 경매권을 얘기하는 거죠. 1항 보겠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에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는 옛날에는 좀 나오는데 최근에 잘 나오진 않지만 또 독자적으로 나오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인 간의 매매 이렇게 하는 것은 쌍방적 상해인 경우에 우리가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당사자 모두 상인인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고 당사자 일방은 상인이고 당사자 일방 또 하나는 비상인인 경우 상인과 비상인 간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사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쌍방적 상해가 인정되는 상사 유치권 상사매매, 그 다음에 대리상의 유치권 등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일방적 상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상인이 있을 때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도 6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든가 67조부터 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틀리는 거죠. 양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늘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 간의 그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 권한은 이제 오하죠.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것도 이제 오하죠.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하거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을 때 각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매도인은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후 경매할 수 있다. 종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매도인이 경매권 행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매수인이 뒤에서 나온 보관공탁 의무에서 경매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다. 요것도 종래에는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그냥 우리가 주문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하다 여기도 그죠? 공탁도 오하고 경매도 오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20년대에 나온 것처럼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서 이제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경매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죠. 요 지체 없이도 나중에 한 번쯤은 즉시와 지체 없이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즉시라는 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와 즉시를 구분 잘 못해가지고 대법원에서도 이상한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보고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항의 경우에 채구할 수 없거나 그죠? 그다음에 목적물 멸실 훼손 염려가 있을 때는 채고 없이 경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경매를 하는 경우에 채고를 할수 없다. 매도인이 채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채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이것도 없거나가 되니까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채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같이 이 조문 내용을 잘 기억해두고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이 목적으로 경매한 때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해야 한다. 이것도만 조문으로 지문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이고 20년도에는 요게 한 조문이 네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67조가 가장 그 상사 매매에서는 중요하고 지문으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공탁하여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충당할 수 있다. 자, 67조를 보고요. 설명한 부분, 그 부분을 설명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 공탁 경매할 수 있다.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을 때 공탁 경매할 수 있다. 매도인은 금물을 공탁할 수 있다. 아니면 상당 기간을 정해 경매할 수 있다. 요 얘기죠. 매수인에 대해서 채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채고할 수 없을 때 채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죠? 경매할 수 있다. 틀리는 거죠. 채고 없이 틀리죠. 법원의 허가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2, 3의 매도인이 경매 시 법원의 허가 없이 한다는 점이 70조에서 매수인이 보관공탁 의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는 점에서 구분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68조도 조문으로 좀 나오는 거죠. 68조의 규정이 이제 20년도에는 이게 68조까지 해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 2023년도 나와도 두 조문 가지고 해결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 매매는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보면은 우리가 청첩장이라든가 카드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시기가 아니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정기행위라고 얘기해요. 민법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정기행위와 확정기 매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정기행위의 경우는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민법에서는 상법에서는 의사표시 없이 그냥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종래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죠. 앞에서 살펴보긴 했는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최근에 민법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잘못된 거죠. 민법에 대한 특칙인데 민법이 없이 나온다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선생님이 편하게 이제 문제를 내니까 추세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죠. 자, 상인 간의 매매 있어 이것도 쌍방역 상인이죠.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일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건 조문 그대로 외워야 되고요. 계약 해지 확정기 매매의 경우에 이제 계약 해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의사표시를 한다 이런 거죠. 자, 설명을 보면요.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뭐 그냥 청첩장은 거의 안 되죠. 결혼 다 끝나고 나서 다 청첩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카드의 경우는 뭐 우리 1월 초 전에 12월 달에 하다가 뭐 1월 초순에도 뭐 이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고요. 확정기 매매는 이행 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 주로 이제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채고 없이 계약의 해제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옛날에 이제 09년도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준비를 한번 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뭐냐? 공부 안 해놓으면 조문만 갖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68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또는 하자 통지 의무입니다. 자, 요 69조도 우리가 문항으로는 뭐 아주 자주 요 앞에 부분보다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쌍방적 상행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여기도 이제 직시라는 거와 관계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오지는 않아. 최근에는 그런 건 잘 여태까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즉시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즉시로 그럼 틀리는 거죠. 이때는 검사 의무는 이제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때는 즉시 여기는 또 즉시예요. 지체 없이로 그럼 틀리는 거죠. 근데 요 즉시라는 개념을 그 판례에서는 요걸 지체 없이 매도인의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이게 틀리는 거죠. 즉시하고 지체 없이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부분들이고요. 요 즉시 매도인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요 매도인의 그죠? 매도인이 이제 그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이제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매도인의 하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민법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거기 나오지 않지만 요 매도인이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 후 계약 해제 요 내용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죠? 에, 못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죠.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에, 뭡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그저 묻지 않는다,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체 없이 검사를 해태하는 경우나 그저 해태하여며 그다음에 이제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때는 즉시 우리가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하자 수량 부족 그다음에 상위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초과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매도인이 보냈다고 하면 그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매수인이 계약 해제 않습니다. 초과 부분에서는 계약을 해제 안 하고 그다음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관 공탁고 뭐 70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목적물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유효레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죠? 통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판례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에요. 매매 목적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즉시가 여기는 앞이고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유효레 이를 발견한 후 그죠?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앞서 이게 이 내용이요. 에, 발견할 때도 같다라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로 나오잖아요. 즉시. 근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에 나와 있는 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지. 판사가 성문법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됐는데 지정을 누가 수정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뭐 그냥 지체 없이로 그냥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죠?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대로 나오고 전항의 경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검사자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또 설명을 했죠. 매도인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자담보 책임이다. 매수인이 청구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나왔죠. 여기 18년도에도.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거기 나온 이런 내용은 없고 조문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 67조부터 71조까지 내용을 좀 기억해도 돼. 그 다음에 67조하고 78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 69조도 좀 더 들어간다. 한 문화씩 들어가면 맞아야죠. 판례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매매 목적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유효레이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판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좀 뭐 이렇게 판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성문법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학설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성문법을 위반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판례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냥 지체 없이 이렇게 판례 입장은 지체 없이 통지 않으면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시험에서 뭐 이렇게 이런 내용도 안 나오겠지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문제가 상사매매가 나왔는데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면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은 100% 우리가 맞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다음에 70조입니다. 매수인이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 수량 부족, 그다음에 이제 그 상위 71조에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못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뭐예요? 하자, 수량 부족, 상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초과 부분? 그러면 초과에서 나온 게 뭐 10개 줬는데 11개 줬는데 계약 해지할 필요 없잖아. 10개만 받고 한 개는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이제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먼저. 요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럼 71조에서 이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 상위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죠? 계약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 그죠? 해지한 때는 하자가 있거나 수량 부족이 있으면은 그죠? 검사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즉시 통지를 하는 경우, 우리가 그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지하는 때도 매도인의 비용입니다.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 하나 또는이니까 이거 멸실되는 경우에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이렇게 대가를 보관 공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목적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단 말이죠. 경매에 그 대가를 보관 공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잘 나오기는 않지만 매수인이 경매할 때는 이제 매수인이 이제 보관 공탁 의무가 있는 거니까 매도인 지체 없이 그죠 매도인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1항 및 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제 이지매매 동지매매다라고 동일한 행정구역 그러면은 동지죠. 동지매매의 경우는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없고 이지매매의 경우만 그래서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3항을 보면요. 1, 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지매매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목적물의 보관 공탁 의무가 없다. 이지매매의 경우만 있다. 이런 건 옛날에 시험에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조문만 그대로 나오죠. 이지매매, 동지매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죠?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 부족 상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라라고 하는 거죠.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1조. 계약 해제 시 보관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매도인의 비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매수인이. 그랬을 때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다. 하나 되고 공탁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공탁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수량 초과 시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 또는 공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한다는 거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검사 의무와 타자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원인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한 게 이렇게 이제 조문에 18년도에 지문으로 나왔죠. 매수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라 이런 거죠.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검사 의무와 하자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매 목적물에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법원을 얻어 경매 그 대가를 보관 공탁해야 된다. 18년도에 지문으로 나왔는데 요게 그 내용인데 지문 그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바꿔서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5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동전 수량 초과의 경우 전조의 규정이 70조의 보관 공탁 의무 그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관 공탁 의무 그죠? 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그죠? 목적물이 다른 거죠. 상등품이었는데 열등품을 보냈다든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그러면 그 상위 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준용한다. 상위는 계약을 해지해서 보강 공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못합니다. 이건 옛날에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여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여 초과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탁해야 되는 틀리죠. 계약 해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 통설에 의하면 상세매매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임의 규정임으로써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상식적인 어떤 내용인데 옛날엔 좀 나왔다 이런 거죠.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보면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그거를 바꾸지 못하고 법대로 그냥 적용하는 것이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죠 그 규정을 변경해서 그죠 의사 표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의사 표시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뭐 옛날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상법 총칙의 경우는 강행 규정이 전부 다 거의 다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행위와 해서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상행위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고 해서법에 관한 규정은 거의 다가 강행 규정이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임의 규정이 뭐고 강행 규정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뭐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임의 규정이 뭐냐라고 해서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 뭐 어쩌다 하면 그냥 베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임의 규정은 의사표시로 바꿀 수가 있는 거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판례 입장이기도 하다. 다수설이다. 뭐 이런 거죠. 특정한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채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 부대채물, 대채물, 대체할 수 있는 거, 부대채물, 대체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다 기억 못하고 할 필요 없이 이런 것도 나온 내용이 좀 있었었구나.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기억하는 거죠. 조문 보듯이 특정한 매수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채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 계약이라기보다는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상사의 매매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설 판례 입장이다. 뭐 이런 게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1, 2번이 나올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혹시라도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이상으로 뭐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제 3번 문제풀이 두 문제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상사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6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으로 경매할 수 있다. 주문 그대로 한번 내본 거죠. 이의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 일부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충당할 수 있다. 67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요건 68조의 규정이네요. 확정기 매매.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일시,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청첩장이라든가 카드 같은 거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를 경고한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즉시 그저 이행을 그 청구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아니 그런 내용들은 틀리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옛날엔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68조.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4번 문항에 목적물을 수령한다는 즉시 이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시험에 내오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혼선을 좀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넘어가라.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되고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남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도 좀 기억하고 넘어간다. 이거 즉시라는 걸 한번 내봐서 4번이 답이네요. 틀렸죠. 지체 없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에 의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된다.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대가를 보관 공탁해야 한다. 이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회 문제네요. 상사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수령 거부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거나 그죠?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67조에 나오죠. 그래서 수령 거부도 이제 그 얘기죠.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을 때 그죠?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두 가지 내용이죠. 수령을 거부로 인하여 앞부분이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 매도인이 이제 우리가 그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고 경매하는 거죠.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경매하거나 공탁하거나 상관없이 둘 다 공탁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으로 경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 거고 67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자 통지 의무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적용되고 상인 간의 비상인 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옛날엔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가 되니까 상인과 비상인 간에 적용되지 않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많은 내용이고요. 확정기 매매의 경우도 다 상사 매매는 다 해당되는 거죠. 확정기 매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반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68조에 나와 있는 내용 맞습니다. 상인간 여기 지금 뭐예요?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1, 2, 3번 다 맞네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에 의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그 목적물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을 허가하다 경매에 그 대가를 보강 공탁해야 한다. 68조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맞는 거네요.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다음 5번만 하나 보겠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으로 보강 공탁해야 한다. 이건 종래에는 조금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붙여나잖아요. 그죠? 조문을 베끼다 보니까 71조 같은 경우는 잘 안 내는 거예요. 뭐냐 준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해석을 하기가 싫은 거야. 참 불쌍이 아니고 불행한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5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문제는 상사매매는 2024년도에 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한 포인트를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